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기초 강의 3강 자료형 시간입니다. 먼저 자료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이 자료형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자료형을 바꾸는 방법,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실습보다는 이 PPT 화면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이번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형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코딩,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변수 설명할 때. 자료형은 이 데이터들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막 우리가 복잡한 물건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물건을 분류부터 하겠죠. 뭐 동그라미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끼리, 네모난 거는 네모난 것끼리, 또는 모양이 같다면 예를 들어 도서관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할 때는 책은 모양은 다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거는 인문학 책이다. 이거는 컴퓨터 관련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예요. 파이썬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의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자료형인 것이죠.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변수를 만들기 전에 자료형을 사용자가 직접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파이썬은 달라요. 파이썬은 이 변수를 만들 때 사용자가 자료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내부에서 자동으로 자료형을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적용을 해요.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번거롭게 내가 자료형을 일일이 다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단점은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자료형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형을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에는 타입 함수로 찍어보면은 그 자료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료형이 아닌 형태로 파이썬이 자료형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료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은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자료형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숫자형입니다. 숫자형은 이 안에서 또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데 종류가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정수, 인트, 실수, 플로트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만 볼 거예요. 특히 이 3번 복소수도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나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도 우리는 1번 정수형, 2번 실수형만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형이 가지는 특징은 간단합니다. 연산이 가능하다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이런 사칙 연산도 가능하고 이 연산 기호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나누기 두 개를 했을 때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다. A%B를 했을 때는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이다. 곱하기가 두 개 있을 때는 A의 B제곱이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연산이 가능하고 특히 여기 세 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호를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는 숫자를 다루는 내장 함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함수들의 특징은 다음 강의 4강에서는 이 숫자들에 대한 특징만 모아가지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 부분은 짧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변수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A, B, C, D. 자, 이 4개 중에서 위에 2개, A는 10이다.
5다. 이거는 방금 우리 배웠던 숫자형 자료 중에서도 정수형에 해당하는 int입니다. 이건 누가 정하냐? 내가 얘한테 너 int야 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알아서 형태를 보고 얘네 둘은 int구나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랑 D는 실수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경우예요. 자, 2.0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에서 따지면은 정수죠. 왜? 2랑 2.0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얘가 적혀있는 형태를 보고 자료형을 추측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정수더라도 그냥 5 적었을 때는 int로 판단을 하고 2.0이라는 형태로 적었을 때는 플로트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제가 A와 B, 그러니까 int와 int만 가지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7가지 연산을 한번 다 출력을 해봤어요. 실행을 해볼게요. 쭉쭉쭉쭉쭉쭉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가 중요한 거다. int와 int를 연산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값이 int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딱 하나 나누기를 했을 때만 int가 아니라 플로트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머지 연산들은 그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해도 정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값이. 그런데 나누기는 다르죠. 나누기는 정수와 정수를 나눴을 때 충분히 실수값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수로 값이 딱 떨어지더라도 형태는 플로트의 형태를 취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뒤에 여러 가지 문법을 더 배우고 난 다음에 코드를 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A 나누기 B와 A 나누기 B를 했을 때 값은 똑같아요. 2죠. 그런데 얘는 정의 자체가 나눴을 때 몫만 가지고 와라 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숫자를 넣어도 정수값, 그러니까 int로 출력이 되는 거고, 같은 값일지라도 얘와 얘는 다른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연산들을 전부 다 B와 C, 그러니까 int와 플로트의 연산으로 바꿔볼게요. 실행. 이번에는 연산의 결과가 실수 모두 플로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연산을 할 때 2개 연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연산을 할 때에도 숫자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결과는 실수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유는 간단해요. 가능성 때문에. 실수가 연산에 이런 재료에 들어가 있으면 결과가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태 자체를 플로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플로트끼리의 연산을 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전부 플로트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확인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C와 D, 플로트와 플로트를 연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는 모두 플로트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다음 자료형인 논리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논리형은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true와 false 딱 2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며 여기 있는 비교 그리고 논리, 연산자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조건문에 많이 활용된다. 이 부분은 뒤에 조건문을 배우면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실습하러 넘어가 볼게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하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이 2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수학에서는 뭐가 뭐랑 같다, x제곱 어쩌고저쩌고가 어쩌고저쩌고랑 같다 할 때
이 등호를 하나를 쓰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를 하나를 썼을 때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A는 7 이렇게 해서 등호를 하나를 쓰죠. 그때 등호 하나 쓰는 거의 의미는 7을 A에다가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 값을 왼쪽에다가 집어넣겠다. 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랑 뭐랑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한 같다는 등호를 꼭 2개를 사용하셔야 돼요. 2개. 그리고 같지 않다일 때는 앞에 느낌표가 하나 붙고 등호 하나. 요 2개가 초반에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논리 연산자는 or와 and, not 이렇게 있는데 or는 또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x나 y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전체 결과가 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딸기 또는 포도 사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딸기랑 과자를 샀어요. 어쨌든 딸기를 샀으니까 맞죠? 포도랑 과자를 샀어요. 이것도 맞죠? 그런데 과자 사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도 참,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도 참이지만 둘 다 거짓일 때는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and는 그리고란 뜻이죠. 그래서 x와 y 둘 다 참이어야지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기랑 포도랑 둘 다 꼭 사와 라고 했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2개 다 조건에 맞을 때만 전체가 참이 되는,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거짓이 되는 경우입니다. not은 이제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참이었을 때 앞에 not을 붙이면 이 전체는 거짓이 되고, 거짓이었을 때 not을 붙이면 참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x는 10이다, y는 마이너스 10이다 변수 2개를 만들고 이만큼 방금 배운 거를 적었어요. 실행을 하고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실행. 처음에 2개는 변수랑 숫자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x는 0보다 크다, 참이고 y는 0보다 크다, 거짓이겠죠. 그 다음 2개는 변수끼리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x가 y보다 크다, 참. x가 y보다 작다, 거짓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라고 했던 부분, 는을 하나를 쓸 때는 대입, 10을 x에 넣겠다. 는을 2개를 썼을 때는 x가 10이랑 똑같니? 라고 물어보는 비교라는 거. 자, 그래서 x랑 10이랑 똑같니? 라고 비교했을 때는 똑같죠? 그래서 true. x랑 y랑 똑같니? 라고 했을 때는 2개 다르죠? 그래서 false. x랑 y랑 이거는 다르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2개가 다르기 때문에 true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다르니? 라고 물었으니까 달랐을 때 true가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은 2개의 조건이 있는데 앞에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참과 거짓이 or로 묶였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되니까 전체가 참이 나오고 and로 묶였을 때는 둘 다 참이어야 되니까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가 false,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 그냥 찍었을 때는 true인 조건을 앞에 not을 붙여서 찍으면 false가 된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궁금한 거를 비교를 해서 true, false를 찍어보세요. 다음으로 문자열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형도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str. 근데 이게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특별한 점인데 다른 언어에서는 문자랑 문자열을 구분을 해놔요. 이 2개는 뭐가 다르냐 하면 문자는 딱 하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A, C, K, B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들어있는 거고
문자 열은 1개 이상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를 문자 열로 구분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두 개를 따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아졌어요. 이 다른 언어에서 문자와 문자 열을 구분을 할 때 문자는 홀따옴표에 감싸고 문자 열은 쌍따옴표에 감싸는데 파이썬은 지금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홀따옴표에 감싸도 되고 쌍따옴표에 감싸도 되고 두 개의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단 그건 안 되겠죠. 홀따옴표로 열어서 쌍따옴표로 닫는다.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있던 숫자랑 확연히 차이 나는 점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문자 더하기 문자 그리고 문자 곱하기 정수 요렇게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뒤에서 실습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자열을 다루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제가 5강에서 문자열 특집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 3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A, B, C 변수를 3개를 만들었는데 값은 다 동일하게 5예요. 그런데 얘는 정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int가 될 거고 이거는 따옴표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문자로 취급돼서 str이 될 거고 얘는 5.0 실수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플로트가 됩니다. 3개가 다 자료형이 달라요. 추적 처리한 부분 빼고 요만큼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a는 숫자 더하기 숫자 앞에서도 우리가 결과를 한번 봤었죠. 제대로 더하기가 돼서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장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문자는 연산이 불가능한데 딱 2개만 예외가 있다. 하나가 문자 더하기 문자인 거죠. 그리고 정수 곱하기 문자였는데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하면 결과가 위에 것처럼 숫자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가 이어 붙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수 곱하기 문자를 했을 때는 이 문자가 곱하기 된 숫자만큼 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가 5번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를 담을 때 홀따옴표로 담아도 되고 쌍따옴표로 담아도 되고 2개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것까지 출력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출력한 거는 에러를 발생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만 출력을 다 해본 거고 제가 하나씩 에러를 발생하는 거를 주석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쌍따옴표로 열어서 홀따옴표로 닫았기 때문에 얘가 짝이 제대로 안 맞춰졌어요.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닫혀야 되는데 닫히질 않아서 뒤에 괄호까지 아직 초록색인 걸 볼 수가 있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은 문자를 연산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아까 전에 위에서 문자 더하기 문자, 정수 곱하기 문자는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얘네 둘은 안 되는 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문자와 숫자를 더해봅니다. 실행. 에러가 뜨고 이 프린트 a 플러스 b를 하려고 하니까 int와 str은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에러를 띄웁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를 더하기 하는 건 안 된다. 두 번째는 똑같이 숫자랑 문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정수는 됐는데 실수는 불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도 에러가 뜨고 지금 타입이 플로트라서 안 된다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문자를 곱하기를 하면은 곱하기 한 개수만큼 복제가 돼서 문자가 쭉 길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A라는 글자를 3개로 복제해라. 그래서 A를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A라는 글자를 3.5개를 복사해라. 그러면은 A를 뭐 이렇게 반을 쪼갤 수도 없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실수는 문자와 곱하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군집 자료형입니다. 종류는 리스트, 튜플, 세트, 사전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앞에서 했었던 문자열도 군집 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자열은 다룰 게 좀 많아서 제가 따로 앞쪽에 빼놓은 거고, 이 군집 자료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4가지도 하나하나마다 다뤄야 할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 따로 한 각, 튜플 따로 한 각 이렇게 뒤쪽에 하나씩 강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 4가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하나씩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리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러한 형태를 열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4가지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가장 자세하게 다룰 게 바로 요 리스트랍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똑같이 열거형 집합이에요. 순서가 있고 번호가 붙어 있는데, 대신 처음에 저장했던 값에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트형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넣었던 자료랑 두 번째, 세 번째 넣었던 자료가 나중에는 순서가 막 뒤섞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트 안에 똑같은 1이 2개, 3개씩 존재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전형은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열거형 집합 2가지는 데이터에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값을 가지고 오고 사용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전 형태는 그 번호 대신에 키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키 값으로 값을 넣고 빼고 변경도 하고 조정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 어떤 거를 맞춰서 쓸 것인가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프로그래밍을 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마지막, 이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실습하면서 봤듯이 이 파이썬은 사용자가 자료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의도랑 다른 자료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직접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표준 입력문 인풋을 사용을 할 때 자료형을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아까 전에 실습할 때 봤듯이 연산을 하고 난 결과가 어쩔 때는 인트가 나오고 어쩔 때는 플로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를 구별을 해서 자료형을 맞춰줄 때도 자료형 변환을 많이 사용을 해요. 변환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에 요 10이라는 인트형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문자열 자료형인 str 함수로 감싸주면 됩니다. 반대로 str을 정수 형태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int 함수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죠. 얘는 플로트,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문자 str를 리스트로 바꾸는 거 등등 원하는 자료형의 함수를 적고 안쪽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봐요. 실습에서는 2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인풋으로 숫자를 입력받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인풋을 작성을 하고 값을 A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A를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 숫자는 아무거나 7 넣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A를 하니까 77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A를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땡땡이 붙어있죠. 저는 입력을 할 때 분명히 땡땡 없이 그냥 숫자 7을 넣었지만 이거를 입력받아서 파이썬은 int가 아니라 str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상태의 A로는 숫자가 할 수 있는 다른 연산들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int로 바꿔줘야지 제대로 숫자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고 나서 이 값을 int로 감싸주면 됩니다. 물론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여기를 플로트로 감싸면 되겠죠. 다시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7을 넣으면 이번에는 14가 제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int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A는 int 형태로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 때는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되지만 숫자를 원한다면 int나 플로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숫자지만 실수와 정수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의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int 형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lang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 lang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자세한 기능은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int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를 넣었을 때는 실행을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제가 이거를 이렇게 플로트의 형태로 바꿔서 실행을 한다면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플로트는 안 된다 라는 설명이 뜨죠. 자, 요 lang이라는 함수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포문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함수예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가 가끔 이 자리에 int가 아닌 플로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러를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num을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렇게 int로 감싸주어야 되는 것이죠.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죠. 마지막으로 타입 함수로 자료형을 확인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방금처럼 숫자 하나 입력이라고 인풋을 사용을 해서 A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A 값을 int로 변환한 거를 B로 넣고 플로트로 변환한 거를 C에다가 넣은 다음에 세 가지의 타입을 프린트를 해보았어요. 실행을 하면 숫자는 아무거나 첫 번째 A는 입력받은 상태에서 형 변환을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문자인 str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int로 바꿔줬기 때문에 int, 플로트로 바꿔준 것도 플로트, 제대로 자료형이 변환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형 변환을 할 때 애초에 입력하는 값이 숫자로 변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은 7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숫자로 변경이 되었지만 다시 실행을 해서 AA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AA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int로 바꾸거나 플로트로 바꾸거나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에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알아보았는데 내용은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키포인트 부분은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만들 때 자료형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형이 마음에 안 들면 사용자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와 숫자의 관계. 숫자는 연산이 되고 문자는 연산이 안 되고 예외는 문자 더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정수. 요렇게는 또 된다는 거. 그리고 인풋으로 입력을 할 때 숫자를 입력해도 문자가 되고 내가 이거를 직접 바꿔줘야지만 제대로 된 int 형태로 또는 플로트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다른 부분은 뒤에서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실습했던 부분들만 잘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